일요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다. 한동안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커튼을 열었다. 어제 늦게까지 일한 탓인지 너리가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주말이라는 여유가 나를 살짝 감쌌다. 거실은 고요했고 아이들은 아직 방에서 자고 있는 듯했다. 남편도 없었고 은지 역시 조용했다. 남편은 오늘 오전 회사 워크숍이 있다며 일찍 나갔고 은지는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다며 외출할 거라고 했었다. 나는 간만에 조용한 집 안에서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었다. 늦여름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이 너울거리며 나를 감쌌다. 잠시 후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며 방을 나서는데 그때 은지 방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하하, 진짜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처음엔 그냥 친구랑 통화 중인가 싶었다. 그런데 묘하게 그 대화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낮고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 익숙하다는 생각이 든 순간 내 걸음이 멈췄다. 귀를 조금 더 기울여 봤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은지의 웃음소리와 낮은 남자 목소리가 또렷이 느껴졌다.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꽤 다정해 보였다. 내가 문 앞에 섰을 때쯤 그 목소리는 멈췄다. 그리고 이어진 건 전화기 끊는 뚝 소리와 조용히 흐느끼는 듯한 은지의 숨소리였다. 설마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게 남편의 목소리였던가? 확신할 순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의심이 가장 먼저 스쳤다는 사실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잠시 후 나는 아무 일 없던 척 은지 방 문을 두드렸다. 은지는 조금 뒤에 문을 열었고 평소처럼 해맑게 웃었다. 언니 씻었어요? 아침 먹을래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난 커피만 마실래. 은지는 그저 밝았다. 그 웃음 속엔 아무런 위화감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계속 그 목소리를 떠올렸다. 머릿속에선 남편일 리 없어라는 목소리와 근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라는 속삭임이 계속해서 충돌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귀가했다. 웃으며 오늘 일찍 끝났어라고 말했고 아이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평온한 저녁을 보냈다. 은지는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형부 회사 워크숍 어땠어요? 뭐 늘 그렇지. 재미없고 딱딱하고 그래도 일찍 끝나서 다행이에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았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내겐 자꾸 뾰족한 감각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날 이후로 이상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렁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의심이었고 불안이었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의 그림자였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감각이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 집 안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은지가 집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 집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셋이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웃으며 놀고 주말이면 마트나 공원에 함께 나가기도 했다. 가족이 한 명 늘었을 뿐인데 오히려 더 활기찬 집안 분위기가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활기 속에서 나만 이상하게 고립되는 기분이었다. 은지와 남편 사이엔 묘한 코드가 맞는 것 같았다. 농담 하나에도 동시에 웃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남편이 뭔가 말하기 전에 은지가 먼저 끼어들어 마무리를 짓는 모습은 어쩐지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날 오후 나는 소파에 앉아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은지와 남편은 주방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처음엔 평범한 대화처럼 들리다가 어느 순간 은지가 깔깔 웃으며 말했다. 형부, 지난번에 그 와인 진짜 맛있었어요. 그런 취향이 있는지 몰랐어요. 은지가 달달한 걸 좋아하잖아. 그 와인도 달콤한 계열이라 골라봤어. 어머, 그걸 기억했어요? 감동인데요? 나는 손에 쥔 리모컨을 꽉 쥐었다. 작은 대화 한 토막일 뿐인데 왜 이리 신경이 곤두서는 걸까? 그 순간 남편이 나를 불렀다. 여보, 우리 저녁 때 파스타 어때? 은지가 토마토 소스 좋아한다던데 나는 그 말에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그래, 좋아.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다. 왜 내가 아닌 은지의 입맛이 기준이 되는 걸까?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방에 들어온 남편은 피곤하다며 바로 누웠다. 나는 침대에 앉아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요즘 은지랑 잘 지내는 것 같네. 응.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말이야. 너랑 은지 뭐랄까 너무 친한 것 같아서. 남편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동서지간에 친하면 좋은 거지.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이 대화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뿐이니까. 며칠 뒤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고급 와인샵의 카드 영수증. 메모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지, 샤도네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종이를 원래 자리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행동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분명 달라졌다. 아니, 달라졌다는 걸 내가 이제야 눈치챘을 뿐일지도 모른다. 은지는 여전히 밝았다. 남편과 농담을 주고받고 요리를 도와주며 가끔은 퇴근한 남편에게 오늘 수고했어요라고 말하며 음료를 건넸다. 그 모든 모습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않았다. 이제 나는 확신했다. 뭔가 이상하다. 정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나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 옆에 누웠다. 방 안은 고요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벽지를 타고 흘렀다. 남편은 침대에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숨 고르며 잠들었다. 그의 귓가에 바짝 다가가 조용히 숨을 쉬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아는 걸까?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가 귀를 자극했다. 은지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는 듯한 터치음.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지만 온 신경이 그쪽으로 향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서로의 손을 잡고 TV를 보며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주방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은지가 방문을 열고 나와 나를 보고 놀란 얼굴을 했다. 언니, 벌써 일어났어요? 응. 오늘 좀 일찍 눈이 떠졌어. 은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을 한 잔 마셨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 말을 걸고 싶지만 하지 않는 사람처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먼저 말을 건넸다. 요즘 잘 지내고 있지? 네. 아, 네, 그럼요. 언니, 덕분에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 그럼 됐어. 그 말이 다였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모든 관계는 신뢰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된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옷장 깊숙이 넣어둔 영수증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잘게 찢어 휴지통에 넣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아직은 끝까지 믿고 싶다는 나의 바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예고. 불안은 언제나 직감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확신은 조용히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다가온다. 내가 할 일은 그 확신을 무너뜨릴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은지의 말투, 남편의 동선, 둘의 시선이 닿는 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에도 나는 그 아무 일 없음조차 기록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끝을 향해 가는 그 조용한 걸음을 준비하고 있었다.